말입니다. 청약 콕 찍어줄게. 오늘은 인덕원 퍼스비에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덕원 퍼스비엘이 어떤 아파트일까요? 자, 개요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왕이죠. 의왕 내손라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입니다. 재개발 아파트고요. 일반 분양 아파트입니다. 자, 시공사 건설사는 대우건설, GS, 롯데건설, 빅3 건설사들이 컨소시엄으로 참여를 했고요. 주소는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661번지 일대고요. 최고 34층 14개 동 2180세대 대단지 아파트인데 재개발이죠. 자, 일반 분양은 586세대고요. 특별 공급 물량은 289세대, 일반 공급은 297세대입니다. 전용 49, 59, 74, 84 타입이 공급이 되고요. 가점 물량 40%, 추천 물량 60%입니다. 자, 특별 공급은 5월 30일이고요. 일반 공급의 1순위는 5월 31일, 2순위는 6월 1일입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6월 8일이고요. 계약은 6월 19일에서 6월 21일입니다. 자, 입주는요, 2026년 6월 입주 예정이고요. 자,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 구성원들, 서울, 경기도, 인천 거주자들이 대상인데, 그 중에서 경기도 의왕시 거주자들 우선입니다. 자, 의왕시 거주자들이 하고 남은 물량이 있으면 서울, 경기, 인천 분들이 가지고 이제 청약 기회가 오겠죠. 자, 재당첨 제한 적용되지 않고요. 전매 제한 1년 적용되고 거주 의무 없습니다. 자, 위치가 궁금하죠? 뭐 661번지 그러면 어디를 한 거야? 자, 위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지하철 4호선 인덕원역이죠. 향후에 GTX C가 예정되어 있고요. 지하철 4호선 평촌역, 범계역. 느낌이 오죠? 자, 여기가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가 평촌 신도시입니다. 1기 신도시, 평촌 신도시고요. 자, 여기가 북쪽으로 올라가면 과천이 나오고요. 이쪽이 이제 호계동, 안양 호계동이고요. 여기 밑으로 쭉 내려가면 이제 수원이 나옵니다. 수원이 나오고요. 자, 여기 제2경인 고속도로 보이시죠? 자, 동쪽으로 쭉 가면 성남시가 나오고요. 자, 서쪽으로 쭉 가면 인천시가 나오고 가산 디지털로 가는 도로가 연결이 됩니다. 자, 대충 느낌이 오시죠? 느낌이 안 온다고요? 느낌이 안 온다면 제가 그럴 줄 알고 좀 더 큰 지도를 한번 준비를 했습니다. 자, 여기가 지하철 4호선 향후에 GTX가 들어오는 인덕원역이고요. 여기가 평촌역이죠. 자, 이쪽이 쭉 평촌 신도시고요. 자, 보이시나요? 여기가 프루지오 엘센트로 아파트. 인덕원역에서 쭉 걸어오면 한 15분 정도 걸어가면 프루지오 엘센트로 아파트가 있고 여기가 포일 숲속 마을이고요. 그렇죠? 인덕원 대우 아파트 3호 삼성 아파트가 있고 퍼스비에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위치하고 있고요. 예손 초등학교도 있죠. 이편한 세상 인도건 더 퍼스트 아파트도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푸르지오 엘센트로가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격 비교할 때 엘센트로하고 이제 주로 비교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타입 정보 한번 보죠. 타입 정보. 49, 59, 74, 84 타입으로 되어 있는데요. 49는 AB, 59는 AB 타입이 이제 일반 분양으로 나오는데 49A, 59A는 3B 판상형 구조. 그나마 좀 괜찮고요. 49B, 59B는 타입이 안 좋습니다. 타입이 안 좋기 때문에 4구나 5구 타입을 하실 분들은 A 타입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74나 84 A 타입은 4베이 판상형 구조 가장 좋습니다. 가장 선호도가 높은 거실 창과 주방 창을 열면 맞바람 칠 수 있는 성냥갑 가장 좋은 구조인데 이게 재개발 아파트라고 했잖아요. 조합원들이 좋은 동, 좋은 층, 좋은 타입을 다 선점을 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 일반 분양을 하기 때문에 74 타입 같은 경우는 3층밖에 없습니다. 3층 이하 물량들만 나왔고요. 84A 타입은 4층 이하 물량만 일반 분양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로얄층이 없다는 점은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5구 타입을 하셔도 되면 5구 A 해도 되고요. 4층도 괜찮다라고 하면 저층도 괜찮다라고 하면 74나 84A 타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옵션은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발코니 확장을 반드시 하셔야 되고요. 빌트인 가전은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 하셔도 되고 입주할 때 공동구매로 진행을 하셔도 됩니다. 자, 단지 배치도는요.
크게 중요하지는 않는데, 자, 여기가 엘센트로 아파트가 있죠. 여기가 북쪽이고요. 이쪽이 남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84A 타입을 한번 볼까요? A 타입이 구조가 좋죠. 예, 판상형 구조잖아. 예, 납작하게 생겼잖아요. 이게 향도 좋네요. 그렇죠? 이쪽은 아마 남동향 같고 이쪽은 남향 같습니다. 그래서 3호 라인, 4호 라인 이런 물량들 좋은데 조합원들이 가져갔겠죠. 4층 이하 물량들만 남았다는 점은 너무나 아쉽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공급 정보, 가격 정보 한번 보도록 하죠. 자, 49 A 타입. 그나마 좀 괜찮다는 49 A 타입. 그렇죠? 3베이 구조. 5억 6,400만 원이네요. 분양 물량은 215세대고요. 3억 전용 면적당 가격은 3,759만 원. 자, 59 A 타입은요. 90세대 분양을 하고요. B보다는 A가 좋다고 했습니다. 7억 8천만 원. 전용 면적당 4,338만 원이고요. 7484A는 판상형 구조, 4베이 판상형 구조 좋긴 한데 층이 안 좋다고 했습니다. 74는 3층 이하, 84A는 4층 이하 물량들만 일반 공급이 되는데 국민평형이죠. 84A 볼까요? 26세대만 공급이 되고요. 10억 7,900만 원이네요. 전용 면적당 4,219만 원인데 4층이면 감안하면 10억 7,900이니까 이게 사실 층수가 좋았으면 11억이 훌쩍 넘었겠죠. 거기에 옵션 가격을 더하면 거의 중간층, 로얄층 기준으로는 12억 정도 할 것 같습니다. 12억 정도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주변 아파트하고 한번 가격 비교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변 아파트 한번 보죠. 자, 전용 면적당 가격으로 비교를 했는데요. 퍼스비엘이 4,219만 원, 아, 10억 얼마였나? 10억 7천 정도 했었죠. 엘센트로도 비슷하네요. 그렇죠? 엘센트로도 좀 비슷하게 나왔는데 엘센트로 푸르지오 엘센트로 아파트가 이제 이쪽에서 인도권 쪽에서 지금 새 아파트고 대단지 브랜드이기 때문에 랜드마크인데 2021년 분위기 좋을 때 어, GTX 호재까지 겹치게 되면서 16억이 넘었죠. 전용 84가 16억 뭐 3천까지 됐는데 사실 저는 굉장히 너무 오버슈팅이 됐다. 좀 버블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분양가가 5억 몇천 했었거든요. 16억은 좀 너무 많이 올랐고 조정이 되죠. 많이 떨어졌습니다. 2022년 12월 한 9억 몇천? 요 정도까지 떨어졌습니다. 16억 하다가 9억까지 떨어졌으니까 수직 하락이죠. 거의 폭락 수준으로 떨어졌다가 최근에는 10억 11억대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게 비교해보면 퍼스비엘이 거의 뭐 엘센트로 정도, 엘센트로 가격에 맞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좋아져서 전체적으로 오르면 퍼스비엘도 올라갈 것 같고요. 부동산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져서 내려가면 이제 뭐 지금 분양가로는 큰 재미를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실수요자라면 뭐 2026년 입주니까 그 사이에 떨어지는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되고 2차 하락 마무리가 되고 한 3, 4년 후에 다시 상승장이 온다면 큰 문제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실수요자, 자금이 되는 실수요자들은 청약을 하셔도 되고요. 오직 투자 목적이고 자금이 부족하고 나는 절대 떨어지면 안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청약을 하시면 안 되겠죠. 하시는 분들은 4층 이하도 괜찮다면 84A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좋은 층을 잡고 싶다면 59A 타입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급 물량 한번 볼까요? 의왕시는 2026년까지는 공급 과잉입니다. 여기 그래프는 안 나오지만 우리 퍼시비엘만 하더라도 2000세대가 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공급은 좀 부담스러운 수준이긴 하고요. 자, 미분양은 3월 기준으로 248호니까 뭐 과거에 한 5천, 네. 과거 2013년, 14년에 500호 정도 됐으니까 과거에 비하면 우려스러운 수준은 아닌데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시장 흐름에 따라서 미분양이 늘어날 수도 있고요. 뭐 지금 최근에는 약간 좀 소폭 줄어드는 분위기이긴 합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자, 종합평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는 사실 3점을 줄까 4점을 줄까 고민했는데 주변 아파트 단지들이 잘 모여 있고요. 해서 제가 큰마음 먹고 4점을 줬습니다. 사실 3점을 줘도 뭐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정도고요. 가격은 완전 고분양가도 아니고 저분양가도 아니고 요즘 분양가 상한제가 없어졌기 때문에 건설 회사들은 완전 고분양가를 가면 미분양이 대규모로 발생하게 되고요. 너무 낮게 책정하면 당첨자들은 로또가 되지만 건설사나 조합원들은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딱 어중간한 아리까리한 그런 수준으로 딱 책정을 하거든요. 1센트로 기준 정도로 일반 분양가를 책정한 것 같습니다. 가격 3점 줬고요. 교통은 인덕원 역이 가까웠다면 GTX 호재도 있어서 제가 4점을 줬을 텐데 이게
도보 한 15분, 20분 정도 거리기 때문에 아무리 GTX 호재가 있어도 3점밖에 못 줄 것 같고요. 편의시설도 주변 아파트 단지들이 많아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4점 주긴 했는데 뭐 3점에서 4점 사이 정도 될 것 같고요.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기 때문에 제가 4점 주긴 했고요. 세대수 뭐 2,000세대가 넘고 브랜드 좋죠. 좋은 브랜드들 다 있고요. 쾌적성도 좋기 때문에 쾌적성, 브랜드, 세대수는 높은 점수를 줬고요. 가격, 교통은 좀 아쉽다는 점. 그래서 최종 점수는 별 5개 중에 별 3개 정도 줬습니다. 자, 자금 여력이 되고요. 자금 여력이 되고 장기 실거주 하시는 목적이라면 시장 흐름에 따라서 뭐 2026년 이후에 뭐 같이 올라간다라고 하면 이게 새 아파트이기 때문에 같이 오히려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다 떨어진다면 어쩔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금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 무리하게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뭐 신중해야 될 것 같고요. 자금이 되는 실수요자라면 청약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